오늘은 요즘 들어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설사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설사병은 노약자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날씨도 추운데 왜 설사병이 유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더 유행할 뿐만 아니라 전염력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근육통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염력도 강하고 고통도 크지만 바이러스를 없애는 항바이러스제도, 예방 백신도 없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바이러스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쉽게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유행하는 설사병은 화장실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설사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겨울 유행하는 설사병 바이러스 감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보셔야 요즘 유행하는 설사병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여서 전성시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흔하게 발생하는 게 배탈입니다. 그런데 배탈은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음식물이 쉽게 상하고 오염되면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한겨울에 배탈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날씨가 추운 한겨울에 더 유행하는 배탈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배탈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전염력도 강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 배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배탈이 나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배탈이 나는 원인부터 알아야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한테 발생한 배탈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것인지, 바이러스 때문인지, 염증 때문인지 종류부터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선 배탈 종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경을 좀 쓰고 긴장했을 때 스트레스성으로 배가 싸르르 아프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음 과식으로 배탈이 나기도 하고, 오염된 식품 때문에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인한 배탈도 있습니다. 또는 염증성 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에 걸쳐 나타나거나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염증성 배탈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전문가들은 배탈이 나고 설사가 발생하는 원인 중 90%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식중독으로 인한 배탈이 90%고 나머지 약 10%는 약이나 독성분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해 설사나 복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탈이 나서 복통과 설사가 나는 것 중에는 단순 배탈이 아닌 심각한 질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설사병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설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저절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복통과 설사가 4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배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설사나 복통이 생기면 우선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이것부터 떠올려 보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설사나 복통이 났을 때 과음, 과식, 스트레스로 인한 설사이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여겨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것은 염증성 장질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일반인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3배나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가 자주 나거나 오래 간다면 설사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내 치료를 하는 게 더 큰 병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유행하면서 설사를 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노로바이러스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배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염력도 아주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오한, 고열, 근육통과 함께 하루 종일 물설사, 구토, 복통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환자가 한 달 새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노로바이러스는 어떻게 전염되고 있을까요? 이것부터 알아야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쉽게 감염된다고 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로 인해서도 쉽게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을 먹지 않았으면 되는 거고,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변이 나한테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토물 근처는 가지도 않았는데 전염될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노로바이러스는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설사를 하고 나서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변기물을 내렸다면 바이러스는 화장실 공기 중으로 튀어올라 퍼져나가서 공기 중에 떠 있다가 호흡기를 통해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변기 뚜껑을 덮지 않은 채 변기물을 내릴 때 변기 물방울이 얼마나 튀는지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미세한 물방울들은 초속 2m의 속도로 150cm까지 튀어오르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토할 때 튀어나온 비말도 공기 중에 섞여 있다가 호흡을 할 때 체내로 들어가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요. 환자가 토할 때 구토물 입자는 최장 3m 밖까지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또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 1g에는 바이러스 입자가 무려 1억 개나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전염력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소독하지 않은 손으로 만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진 것만으로도 감염이 되고,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들어갔던 화장실을 사용했거나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곁에만 있었어도 다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설사가 난다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손 소독제만으로는 노로바이러스가 확실하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꼭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족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가족 간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실을 따로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했는데요. 또한 환자는 설사를 하거나 토했을 경우 변기물을 내릴 때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고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설사가 멈추었다고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노로바이러스는 설사가 멈추었어도 회복 후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전염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는 자연 환경에서 3일까지 살아있으면서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환자가 만졌던 물건이나 화장실을 꼭 소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소독을 하느냐? 그것은 가정용 락스 1대 물 50을 희석해 스프레이로 뿌리고 닦아서 소독합니다. 환자가 입었던 세탁물도 60도 이상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전염력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스크도 잘 써야 설사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로바이러스 설사병은 화장실에서 감염되기 쉽습니다. 겨울철 유행하는 설사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 갈 때 마스크 잘 쓰시고 손도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